문제가 출제가 돼요. 건축법, 주택법 다 7문제씩 출제 비중이 큰 건데요. 주택법은 이름대로 주거용 건물이죠. 주택의 건설, 공급, 주택시장의 관리에 관해서 규정한다라고 하고요. 자, 일단 우리 주택법에서 적용 대상물 주택입니다. 자, 이게 제일 중요한 개념. 건축법에서는 적용 대상물이 뭐였어요? 건물. 핵심이듯이 주택법은 주택이 핵심 개념. 그럼 주택이라는 것은 세대원들이 주거 생활을 하는 건물이니까 주거용 건물인데, 항상 우리 주택법에서 주택이다 하면은 뭐까지 포함이냐? 부속 토지. 요 부속 토지, 주택을 짓는 땅, 요거 제외한다 그러면 틀려. 요 부속 토지 다 포함해갖고, 주택, 주거용 건물을 뭐 한대요? 건설. 우리 건축법에서는 건물을 건축한다 그러는데, 주택법은 건설한대요. 그럼 건설이나 건축이나 다 집 짓는 건데, 용어를 다르게 썼다. 의미가 다르다는 거죠. 건축이라는 것은 내 집 한 채 짓는 거. 개별적으로 지을 때 건축. 근데 건설은, 이거는 건설회사가 주택을 집단적으로 짓는 거죠. 집단적으로. 아파트 단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집단적으로 지을 때는 건설. 여기서 집단적은 단독주택은 30호, 공동주택은 30세대 이상 지을 때 건설한다라고 얘기하고요. 이때부터 주택법 적용. 그러면 29세대까지 짓는 거는 뭐 한다고 그래요? 건축. 그거는 건축법이에요. 건축허가. 그래서 주택법을 적용하는 것은 적어도 몇 호 몇 세대 이상, 30호, 30세대 이상 주택을 집단적으로 건설해요. 그럼 이 건설하는 거는 우리가 건설하는 거 아니겠죠? 건설회사가 아파트 짓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건설한 주택을 공급, 분양받는 거죠. 분양받는데 특히 투기의 대상이 되는 게 뭐예요? 주택, 아파트죠. 아파트는 그냥 분양만 받으면 피가 몇 억씩 붙어가지고 실제 살 것도 아니면서 일단 분양만 받자. 분양만 받으면 로또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투기 운상이 되니까 투기를 방지해서 공정하게 공급. 아주 이번 정부에서는 투기하는 세력들 다 때려잡겠다. 그래서 작년부터 그냥 공급 규제가 엄청나게 세졌어요. 엄청나게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투기를 방지해서 공정하게 공급하고요. 또 리모델링에 관해서 규정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주택의 건설, 공급 등에 관해서 규정하고요. 그럼 일단 주택법에서 주택을 여러 가지 이제 종류로 분류하죠. 주택의 이제 개념들이 쭉 나오게 돼요. 먼저 이 주택은 구조에 따라서 두 가지,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 두 가지로 구분한다고 그래요. 단독주택이라는 거는 뭐겠어요? 하나의 건물에서 한 세대가 사는 거고, 공동주택은 하나의 건물에서 여러 세대가 살죠. 그럼 여러 세대가 살면서 같이 쓰는 부분, 벽이나 복도, 계단 그런 부분을 공용 부분. 그 다음에 세대원들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하는 각 세대 부분을 전유 부분. 그래서 공용 부분, 전유 부분 두 개의 구조가 공동주택. 그럼 단독주택은 한 세대에 사니까 공용 부분 없어요. 다 무슨 부분이요? 전유 부분. 그래서 구조에 따른 분류다. 그럼 한마디로 무슨 부분? 공용 부분. 요게 있으면 공동, 없으면 단독. 이렇게 구분하고요. 그럼 단독주택은 우리 주택법에서 종류를 세 가지. 단독, 다중, 다가구. 딴따라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단독, 다중, 다가구. 그러면 우리 건축법에서는 단독주택 하면은 하나가 더 있었네요. 뭐가 있었을까? 공간. 근데 이 공간은 주택법에서는 빠져요. 주택법에서는 공간은 주택이 아닙니다. 이유는 이 공간은 높은 사람 사는 집을 공간이라고 그랬죠. 뭐 국회의장 공간, 국무총리 공간, 공간 건설해갖고 분양받고 막 그래요. 나 공간 좀 분양받았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높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공간은 일반적으로 건설해서 분양하는 거 아니니까 이거는 빠지고요. 그다음 공동주택도 종류가 3개요. 아파트, 연립, 다세대. 자, 이 세 가지만 주택법에서는 공동주택. 그럼 건축법에서는 공동주택 하면 하나 더 있었죠. 기숙사. 근데 이것도 제외. 기숙사도 똑같아요. 기숙사는 특정인, 학생, 근로자, 특정인에게만 숙소로 제공하는 거지 일반적으로 건설해서 분양하는 주택 아니죠. 그래서 이 두 개, 공간하고 기숙사는 주택법에서 빠진다는 거. 이 건축법하고의 차이점. 그거를 이제 정리하면 되죠. 그래서 554페이지 일단 주택법의 총칙에서 목적은 뭐 보시고 그 밑에 용어적인 이 주택법은 용어에서 한 문제도 아니에요. 거의 매년 2문제씩 출제해야 돼요. 그 정도로 용어가 제일 중요한 법인데 이 주택법은 한 5년 전하고 5년 전하고 비교해보면 내용이 그냥 반토막 났어요. 반토막. 옛날에는 주택법 엄청나게 큰 법이었어요. 거의 건축법하고 맞먹을 정도로. 그래서 7문제가 출제되는데 한 5년을 거치면서 이 주택법의 내용들이 다른 법으로 다 빠져나갔어요. 뭐 주거기본법, 주택도시기본
기금법 또는 뭐 공동주택관리법 이런 법들을 새로 만들어갖고 주택법의 내용들이 다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한 5년 전하고 비교하면 내용 50% 반토막밖에 안 돼요. 그런데 5년 전에도 7개, 지금도 7개, 똑같은 비중으로 7개. 그러니까 이 주택법이 오히려 점수 따기는 제일 편한 거예요. 내용 얼마 안 되는데 출제 비중은 엄청 높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법은 내용 얼마 안 되니까 그 용어에서 그냥 2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작년에도 2개, 재작년에도 2개, 거의 2문제씩 용어에서. 그럼 용어에서 뭐 핵심은 주택이죠. 자, 주택이란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할 수 있는 구조에 건물의 전부, 일부 및 뭐까지 부속 토지, 밑줄. 뭐 부속 토지 제외다 그러면 틀려요. 부속 토지 다 포함하고요. 자, 단독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자, 이거는 뭐에 따른 분류라고 그랬어요? 구조에 따라서 단독 공동 구분하죠. 그럼 단독주택은 한 세대가 하나의 건물에서 독립된 주거 생활할 수 있는 구조의 주택 한 세대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종류는 다중, 다가구 이렇게 2개만 써 있는데 아예 또 책이 편집하다가 보니까 또 이게 빠졌네. 그래서 다중, 다가구 위에 단독주택, 다중주택 위에다가 단독주택 하나 더 쓰세요. 협의의 단독주택이라고 그러죠. 2층 집. 그것도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독주택의 종류는 3개요. 단독, 다중, 다가구. 단독, 다중, 다가구. 그럼 뭐는 빠진다는 거예요? 공간 X. 공간만 빠지게 되고요. 그 다음 옆으로 갑니다. 2번째 공동주택. 자, 공동주택은 건물의 벽이나 복도, 계단, 설비의 전부나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 그 공동으로 쓰니까 벽이나 복도, 계단, 이걸 무슨 부분? 공용 부분. 각 세대가 하나의 건물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 생활할 수 있는 부분, 독립된 주거 생활하는 세대 부분을 전유 부분, 2개 구조로 된 주택이고요. 종류는 3개, 아파트, 연립, 다세대. 이 우리 주택 개념들은 건축법 할 때 다 배웠죠.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몇 개 층 이상? 5개 층 이상. 연립과 다세대는 4개 층이었는데 660 초가 큰 거면 연립, 660이 하면 다세대. 그래서 뭐는 또 빠진다고요? 기숙사, X. 기숙사는 또 빠집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세대 구분형. 자, 얘가 재작년 27회 때 단독 기출이죠.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 내부 공간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해서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는데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 소유할 수 없는 주택. 그다음에 그게 첫 번째 논점. 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춰갖고 건설하는 주택이다. 그랬는데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세대를 구분하죠. 예를 들어갖고 100제곱미터 전용 면적 100이라고 그래요. 옛날에는 한 세대가 생활할 수 있게끔 설계를 했어요. 건설했는데 요새는 핵가족이죠. 1인 가구, 2인 가구, 소가구니까 100제곱미터 완전 넓어요. 그래서 중간에 경량벽 이런 거 설치해갖고는 세대를 구분해요. 주택의 내부 공간을 구분해서 요 일부 한 70제곱미터 하는 주인 세대가 생활할 수 있게끔 설계하고요. 나머지 30제곱미터, 자, 이 부분도 욕실, 부엌, 현관 다 따로 설치해서 독립된 주거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요. 요 일부를 절대 뭐 할 수 없는, 소유할 수는 없어요. 소유하는 게 아니고 요 일부를 뭐 하는 거냐? 임대. 세주기 위해서 건설하는 주택. 그거를 세대 구분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세대를 구분해서 요 일부를 뭐 한다? 임대할 수 있게끔 건설하는 주택이다라고 하고요. 그럼 요건들이 있어요. 첫 번째,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 뭐까지, 현관까지 다 따로 설치해 줍니다. 그래서 이 현관 하나밖에 없으면 맨 주인집 눈치 보고 그러니까 주인 세대의 현관을 여기다 설치했으면 여기는 반대편에 이런 식으로 현관도 다 따로 설치. 그 다음에 뭐 2번은 경량벽 설치하는 건 읽어보시고 3번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주택단지 전체 세대수 얼마? 3분의 1 동그라미. 3분의 1 넣으면 안 돼요. 또 4번에 세대별 구분된 각각의 전용면적 합계가 주택단지 전체 전용면적 합계 3분의 1 동그라미. 3분의 1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럼 한마디로 얼마까지만 지르는 거예요? 3분의 1까지. 이유는 이거 한 세대라도 실질적으로는 2세대가 들어와서 무슨 문제가 생겨요? 주차 문제 이런 게 생기니까 얼마까지만 지을 수 있는 거냐? 3분의 1까지만 짓도록 규제합니다. 그래서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뭐 물어보면 다른 거 없어요. 일단 일부를 구분 소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소유하는 게 아니고 뭐해라? 임대할 수 있게끔 하고요. 전체 3분의 1까지만 짓도록 뭐 그런 것들이 논점. 자, 넘겨보세요. 이제 두 번째 국민주택 거기다 별표. 자, 국민주택. 자, 여기서부터는 공급 대상에 따른 분류. 건설해갖고 누구한테 공급 분야해 주는지 공급 대상에 따라서 크게 주택은 국민주택하고 민영주택
자, 이거 두 가지로 이제 구분하고요. 자, 이건 공급 대상에 따른 분류가 주택법의 핵심 개념. 특히 국민주택. 얘가 제일 중요한 거죠. 국민주택은 뭐 제일 중요한 개념. 우리 주택법이 아니고 국토법부터 하여튼 모든 부동산법에 다 나오는 개념이요. 저 국민주택이 제일 중요한 개념. 그래서 작년에 이 주택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국민주택의 개념도 싹 바뀌었어요. 싹 바뀌어갖고 작년에 이거 무조건 나온다. 강조를 그렇게 했는데 안 나왔어요. 올해 나옵니다. 올해 무조건 100%. 이런 중요한 거는 한 해 쉬고 나옵니다. 항상. 그래서 자 올해 이거 무조건 나옵니다. 그래서 국민주택이 제일 중요한 건데 그럼 공급 대상에 따른 분류다 그랬으니까요. 국민주택은 건설해서 누구한테 공급 분양할까? 요거는 국민을 위해서 건설해갖고 분양해주는 거니까 철저하게 이거는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무주택 세대주만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이 국민주택이에요. 국민의 주관자. 그런데 민영주택은 요거는 무주택 세대주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성년자면 만 19세 이상이면 1인 1주택 기준으로 분양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공급 대상에 따른 분류. 국민주택은 철저하게 누구에게만 공급해준다. 무주택 세대주. 공급 대상에 따른 분류인데 이 국민주택의 요건이 크게 두 개입니다. 자, 첫 번째 요건. 다시 이게 또 나누죠. 국가나 지자체. 토지주택공사. 이 토지주택공사를 뭐 LH공사. 줄여갖고 이렇게 쓸게 토주공. 그 다음에 지방공사. 지방공사 서울에 SH공사 같은 지방공사. 그럼 국가나 지자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얘들을 묶어가지고 우리 주택법에서도 공공사업주체라고 그러죠. 공공이라고 그래요. 공공이 건설. 그 다음 두 번째, 국가나 지자체 재정으로 또는 주택도시 기금에서 자금을 지원받아갖고 건설하는 주택. 자, 이게 첫 번째 요건입니다. 공공이 건설하거나 재정이나 기금의 이름 뭐 장난치고 그런 거 아니니까 그냥 기금 이렇게 보면 돼요. 기금에서 지원받아 건설하는데 자, 두 번째 요건. 국민주택 규모 이하.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건설하는 주택이다.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 자, 요게 이제 두 번째 요건인데요. 이 국민주택 규모, 요거를 또 단독으로도 물어봐요. 그럼 국민주택 규모는 원칙,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전용면적은 요 전유 부분의 면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파트는 공용면적이 있고 전용면적이 있죠. 전용면적은 뭐의 면적? 전유 부분. 각 세대 면적을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 전용 면적이 얼마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85제곱미터 하면 25.7평입니다. 근데 공용 면적 한 7평 정도 가산되니까 우리 분양받을 때는 33평 규모를 국민주택 규모다 하는데 전용 면적 80억. 이게 원칙. 근데 저 시골에서는 시골 사람들은 또 좁은 거 싫어요. 좀 더 넓어져. 100제곱미터까지 할 수 있는 예배를 줍니다.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 원칙은 얼마? 80억. 근데 최대 규모는 80억 그러면 안 돼요. 최대 규모는 또 얼마냐? 100제곱미터. 그래서 자, 이 두 가지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국민주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조합해 보면은 종류가 3개 나옵니다. 먼저 공공이 건설하는 85 이하 국민주택이죠. 두 번째 재정에서 지원받아 건설하는 85 이하도 국민주택. 세 번째 기금에서 지원받아 건설하는 85 이하의 주택도 국민주택. 조합하면은 종류가 3개가 나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GS건설하는 아파트가 뭐야? 자이아파트. 얘가 뭐 올해 아파트 브랜드 1등이던데 자이아파트 GS가 저 주택도시 기금에서 돈 빌려갖고 80제곱미터로 건설했어요. 자, 요 자이아파트는 국민주택이다. X. 오죠. 기금에서 돈 빌려갖고 85 이하로 지었으니까 기금 85 이하. 그래서 국민주택이 됩니다. 누가 건설했냐? 이런 거 안 따진다 하겠죠. 그래서 1번은 누가 건설하는지를 따지는 거죠. 1번은 누가 건설했을 때. 공공. 그 다음에 2번은 누가 건설했냐? 이런 거 안 따진다. 그냥 재정에서 지원을 받든 기금에서 지원을 받든 85 이하로 지으면은 다 뭐가 된다? 국민주택. 그 다음에 요 국민주택이 아니면 자동 뭐가 되는 거냐? 민영주택. 그래서 절대 이 민영주택은 민간이 건설하는 주택이다.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 국민주택은 국민이 건설해요? 그런 거 아니죠. 그래서 민영주택은 민간이 건설하는 주택 그런 말이 아니고 빼기 개념이에요. 이 국민주택이 아니면 다 자동적으로 민영주택이 됩니다. 그러면 토지주택공사 건설한 주공아파트. 주공아파트 요 인천에서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자, 요 주공아파트 100제곱미터. 얘는 민영주택이다. X. 오죠. 자, 토지주택공사 건설할 때 얼마 이하? 85 이하. 85 초과하면 국민주택 아니니까 넣어야 되는 거예요. 민영주택. 아주 안 물어봤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서 다 민영주택이 되는 거야. 즉 공공이 건설할 때도 85제곱미터 초과했다. 그럼 다 뭐냐? 민영주택.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말하고 완전히 다른 거니까 그래서 이거 물어보기 좋다는 거야. 국민주택 개념을 확실하게 정리를 해두셔야 되고요. 그럼 교재 한번 봅니다. 바로 이번에 국민주택 동그라미 1번 다음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이게 첫 번째 요건 으로서 두 번째 요건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돼요. 그럼 먼저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이 뭐냐? 박스 1번 국가나 지자체 쭉 옆으로 와서 토지주택공사 그 밑에 지방공사 쫙 밑줄. 그럼 국가, 지자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얘들 묶어갖고 누구요? 공공사업 주체가 건설하는 주택. 그 다음에 두 번째 국가나 지자체 재정의 동그라미 또는 주택도시 기금 동그라미 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갖고 건설하는 주택. 으로써 두 번째 요건은 그 밑에 국민주택 규모 이하라고 그랬죠. 국민주택 규모란 주거 용도로만 쓰는 면적, 즉 전용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얼마요? 85제곱미터 동그라미. 그게 원칙. 85 이하인 주택. 근데 가로 열고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짜면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자, 이것도 요건이 그냥 3개가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뭐가 아니어야 돼요?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가 아니고. 두 번째, 뭐도 아니어야 돼. 도시지역도 아니고. 세 번째, 읍이나 면일대. 이게 한마디로 저 시골입니다. 경상남도 하동군 무슨 면. 뭐 이런 식으로. 저 시골에서는 전용면적 얼마? 100제곱미터 또는 100제곱미터 이하. 그래서 원칙 규모는 80억. 그런데 시골에서는 얼마라고요? 100. 그러면 국민주택 규모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같다. 맞아요? 틀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국민주택 규모는 같다. 5, X. 5죠. 물어보는 족족 그냥 힘들어요. 첫 번째 줄. 자, 주거 전용 면적이 1호. 호가 뭐야? 단독주택. 또는 1세대는 공동주택. 단독주택이든 공동주택이든 다 원칙 얼마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그래서 단독이든 공동이든 국민주택 규모 같은가요? 다 얼마라고요? 원칙은 85 이하. 그 다음 밑으로 갑니다. 가로 3번 민영주택. 자,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 국민주택이 아니면 자동 민영주택. 나머지 뭐 임대주택 이런 거 읽어보시고요. 옆으로 갑니다. 가로 6번에 도시형 생활주택. 얘가 또 22, 24 맨날 물어봤죠. 옛날에는 제일 잘 물어본 건데 도시형 생활주택은 이름대로 뭐야? 도시형 가구를 위한 주택. 그리고 도시형 가구는 대가족이요, 소가족이요. 소가족, 1인 가구, 2인 가구. 소가구를 위해서 싸게, 소규모로 공급해서 전세나 내소를 목적으로 도입한 주택이다라고 하고요. 일단 이 도시형 생활주택이 되려면 세 가지 요건 갖춰야 돼. 300세대 미만, 동그라미 1. 국민주택 규모, 동그라미 2. 국민주택 규모니까 얼마 이하요? 85 이하.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도시지역에서 건설, 도시지역의 건설, 동그라미 3. 하는 다음의 주택이다. 그래서 일단은 도시형 생활주택이 되려면 세 가지 요건. 300세대 미만, 국민주택 규모, 도시지역에서 건설하는 주택인데요. 종류는 또 세 가지가 있네요. 박스에 보면 원룸형 주택, 밑에 가서 2번에 단지형 연립, 3번 단지형 다세대. 자, 이렇게 세 가지를 도시형 생활주택이다라고 하는데 그럼 도시형 생활주택 대표적인 거는 뭐겠어요? 원룸형 주택이죠. 원룸형 주택. 그래서 요건들 4개, 그거 뭐 맨날 물어본 거예요. 22, 23. 다 원룸형 주택 갖고 물어본 건데요. 그럼 일단 원룸형 주택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는 무슨 주택? 공동주택. 밑줄. 공동주택입니다. 그러니까 원룸형 주택은 공동주택, 무슨 주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파트, 연립, 다세대. 아파트가 될 수도 있고, 연립이 될 수도 있고, 다세대가 될 수도 있는데, 아래 그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되면 뭐가 되는 거냐? 원룸형 주택. 그래서 첫 번째, 세대별 전용 면적 얼마 이하? 50제곱미터 동그라미 이하. 커봤자 이거는 얼마 이하냐? 50이야. 50제곱미터 하면 몇 평이겠어요? 15평 얘기예요. 15평. 그래서 커봤자 15평 이하. 50제곱미터 이하. 근데 일반적으로는 뭐 한 3평, 4평 이렇게 되죠. 또 이번에 세대별 독립주거 하나끔 욕실과 부엌을 설치하는데 3번 욕실과 부엌이 아니라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한 개 공간으로 구성할 것 같다 끊고 하나의 공간이니까 그래서 원룸이다 그죠? 근데 다만 전용 면적 30 또는 3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두 개 공간으로 할 수 있다. 그럼 뭘로? 투룸으로 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원칙은 원룸인데 30 이상 되면 투룸으로 뽑을 수가 있고요. 그럼 이거 3평, 4평짜리 이런 거 지하에다 설치하면 뭐가 돼요? 감옥이죠, 감옥. 햇빛도 안 들어가고. 그래서 4번 어디다 설치하면 안 된다. 지하층에다가 설치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를 원룸형 주택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단지